바이오에서 난다긴다 하는 곳은 이미 다 들어갔다. 그 회사에 투자를요? 네. 보니까 네. 매일매일 시세랑 주가가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매일매일 발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감내하실 수 있는 분이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사람인지라 마음이 불편하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안 받지는 않아요. 다만 받진 않는데 그 영향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엑시트 회수할 때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그 엑시트 시점에 과정 중에서는 영향을 뭐 사업적으로 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이런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투자에 넣은 값어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첫 발표 때 말씀드리는 것도 있긴 한데 네.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시점이나 이런 거를. 그쵸. 요즘 어렵죠. IPO 매우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눈 많이 오고 미끄러울 때는 밖에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집안에만 있는 게 좋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잠깐 생겨났다. 네, 그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오히려 네. 저는 비상장 벤처기업 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뭐 운이 좋아서 400%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운도 실력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투자 기간이 짧았어요. 만기가 3년인 펀드였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들어간 것 자체가 이제 표현상으로 뭐 시리즈 B 이미 회사가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갖춰져 있고 기술 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엑시트까지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을 네. 때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표현이고요. 10배 이상 수익 나는 게 부지기수예요. 10배 저 투자는데 왜냐면은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 밸류가 평균적으로 지금 두 개 기업 합쳐서 밸류가 150억 수준이에요. 두 기업 평균하면. 근데 이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었던 기업 가치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산술적으로는 10배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뭐 어떤 변수가 있을 거고 엑시트 하게 되는 방법이 변할 수 있어요. 뭐 코스닥 직상장이냐 아니면 뭐 기술 특례냐 뭐 스펙 합병이냐 뭐 어떤 방법이 되든 엑시트 할 때 밸류에 따라서 최종 수익률은 결정되는데 네. 적어도 기대 수익률 자체는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는 거고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매일매일 시세 변동과 이런 것들을 내가 숫자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변동성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투자한 그 기업이 그렇죠. 밸류를 얼마나 받는지. 근데 사실 결정적으로 비상장 기업은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투자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회가 없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네. 49인 제한도 있고요. 네. 또 이거를 어떻게 투자하고 뭐 해도 대부분 다 아름아름하니까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 전 개인적으로 상장 주식 투자는 뭐 거의 안 하긴 하는데 네. 제가 컨트롤맥스 투자하면서 야 이거 도시명 항공기 앞으로 무조건 되는 시장인데 아무리 봐도 국내에는 시장이 없을 거예요. 없어. 왜냐? 아무리 막혀도 인천공항에서 서울 나오는데 1시간 반이면 나오거든요. 그럼 도시명 항공기가 필요 있냐? 네. 없어요.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지방 중소도시들 이제 뭐 버스 터미널이 없어지고 있죠. 그런데 거점을 지금 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아니라 에어택시가 연계해서 이제 공용 서비스처럼 운영될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도쿄나 미국이나 아니면 섬나라 많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국가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할 그런 산업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투자 기회가 있었고 제가 요거 투자할 때 저희 출자자분들한테 약간 뭐 좋은 거 없냐 해서 조비 에비에이션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었어요. 그때 조비가 $4 안 할 때였을 거예요. 뭐 확 올랐다 쭉 많이 떨어졌었으니까. 근데 아마 상용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개일 거고 이미 군 쪽으로는 인증받았고 근데 요즘에 봤더니 많이 올랐더라고요. $4에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얼마죠? $10 얼마인지 모르겠네. 조비는 뭐 저희가 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자주 언급했었던 기업인데 이게 미국 주식을 아시는 분들은 뭐 투자가 가능했겠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그렇죠. 모르실 수도 있는 거죠. 국내에는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다. 네네네. 그런 부분도 좀 연계 가능할 거고 뭐 저 좀 말이 중간에 다른 데로 샜지만 벤처기업 투자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대외 변수의 영향을 오히려 덜 받더라. 그 다음 두 번째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더라. 그 다음 세 번째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좋아하실 만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의 투자로 인해서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혹은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산업에 자금이 집행됨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가 벤처 투자를 하는 이유다. 되게 약간 교장 선생님 느낌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마지막 말은 또 해야 되는 네. 부분이라서 쉽게 표현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예,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익률을 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특정 테마주, 급등주 투자하는 것을 제외하고 번외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미국의 엠러빈 이런 기업도 작년에 700% 올랐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이런 종목도 뭐 1, 200% 오르는 게 너무나 쉽게 표현이 되지만 그렇게 오르는 게 진짜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저도 이제 뭐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뉴스에서 이제 그런 걸 봤어요.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억을 맞아요. 뭐 엔비디아 투자했다면 네. 삼성전자 투자했다면 네. 비트코인 투자했다면 삼성전자에 그렇죠. 투자했으면 은행에 놓을 걸 그랬어. 이런 정도 수준인데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하다못해 뭐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투자했어도 수익률이 많이 좋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 감안하면은 벤처 투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사실 업사이트라고 표현하죠. 업사이트? 그러니까 네. 기대하는 올라갈 수익률. 만한. 예. 이게 국내 벤처 투자만 한정하면은 그렇게 엔비디아 투자한 것보다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장담은 못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더 지금보다 규제가 좀 풀려서 다양하게 벤처 투자를 분야 가리지 않고 지역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훨씬 높을 거예요. 왜? 엔비디아도 구글도 다 아주 작은 벤처 기업이었고 투자받아서 성장한 회사거든요. 네. 예.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 네.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산업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산업 골랐어.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기업을 골라야겠죠. 맞아요. 기업을 고를 때 저희는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봐요. 두 가지. 네. 기술이 자체 기술이냐? 자체 기술이냐? 네. 자체 기술이 아닌 사업을 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나쁘거나 좋지 않은 비즈니스인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예, 정상적으로 라이센스를 인해서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서 사업을 잘 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저희는 내부적인 기준으로는 인하우스 기술력 아니면 적어도 라이센스 인해서 그거를 정말 내재화 시켰는지 요거를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자체 생산 기술. 네네네 요거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경영진을 봐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벤처 기업의 경영진 창업주이신데 본인이 하는 산업에 대해서 본인의 주 사업 영역, 주특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꼭 그러면 다 실패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상 대표자, 창업자가 본인 주특기인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좀 산업이 어려워졌을 때 좀 빠르게 대처를 한다던가 어쨌든 저희는 엑시트를 해야 된다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엑시트를 할 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깊이 지식을 갖고 있는 창업주, 경영진이 있는 곳만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박사학위 정도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꼭 박사이실 필요는 없는데 본인이 본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오랜 기간 고민했고 열정을 충분히 갖추고 계신 곳만 고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노키아 얘기야 너무 많이 아실 거고 네. 최고의 핸드폰 회사였다가 네. 지금은 뭐 애기들 쓰는 피처폰 회사로 전락했고 미국의 유튜브는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인데 네. 시작은 데이트 플랫폼이었다. 데이트. 예, 데이트 플랫폼이었고요. 페이스북도 데이트 관련된 그쵸.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동영상 기반의 데이트 플랫폼이었고 데이트 플랫폼 유튜브에서 뭐 어떻게 했는데요? 본인을 이제 어필하는 거죠. 동영상으로. 내 영상을, 내 그렇죠. 모습을 동영상 찍어 올려서 저는 여동인데요. 여러분 제 친인은요. 네. 이러면서 이게 어필해요. 예전에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네. 중매는 이제 텍스트죠. 텍스트인데 그게 조금 한 단계 진화된 게 페이스북. 내 얼굴도 나와. 사진으로. 네, 근데 동영상은 이제 이거는 입체죠. 움직이는 게 그렇죠. 보이니까. 직접 본인이 설명도 네. 하시고 나 뭐 팔다리가 멀쩡하게 있고 근데 얼굴도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이게 점점 그 목적보다 재미난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는데 이게 더 사용자들의 반응이 좋은 거죠. 일명 지금 얘기하면 조회수. 그런 개념이 네,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가 데이트 플랫폼이라는 사업 모델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사는 돈이 더 잘 확장해야죠, 그렇죠. 확장. 그래서 전환이 됐고 지금까지 이제 온 거고 일본의 HIS라고 하는 여행사인데 이제 코로나 때 모든 여행사가 다 망가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상장되어 있는 큰 회사인데 사실 코로나 때는 손가락 빨았죠. 주가도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손가락 빨았죠.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아이디어가 야 어차피 우리는 해외에 뭐 거점도 있고 한데 다른 일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출장을 못 나가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현지에서 일을 대신 봐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아, 만약에 그러면은 일본인데 한국 현지에 뭐 그 출장소가 있으면은 근데 거기에서 네. 직원들이 일을 그렇죠.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출장 가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못 가. 그럼 어떻게? 의뢰를 해요. 아, HIS. 대행사. 그렇죠. HIS가 대행을 해줘요. 여행사에서 대행사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업무 대행을 어. 그렇게까지 확장. 와, 이거 누가 아이디어 냈을까요? 아, 저도 그 사람 상 줘야 된다고 봐요. 회사는 사업 모델이 네. 추가가 된 거고 이 사업 모델로 인해서 코로나를 견뎌냈죠. 만약에 유튜브가 네. 우리는 데이트를 기반으로 했으니까 이걸 고수해야 돼 하면서 웃긴 영상 지워. 이런 사람들 더 이상 못 올리게 우리 데이트 관련한 네. 그런 후보자들만 올리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의 유튜브를 못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음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피벗 사례가 쿠팡이고 이제 그 팀F 사태라고 그래서 좀 시작은 같았어요. 그렇죠. 얘들이 오히려 티켓몬스터가 먼저였죠. 근데 이 소셜 커머스라고 해서 여기에 사업 구조는 명확했어요. 공동 구매를 통해서 싸게 사서 네. 즐긴다. 근데 돈을 못 벌거든요. 플랫폼 얘는도. 근데 쿠팡은 그거를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사업 구조를 바꿨죠.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유통업.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본질은 약간 물류업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는데 오히려 쿠팡보다 더 시작은 좋았던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는 그 계속 본질 그냥 버리지 티켓 예약 못하고 정도? 하다가 그나마 확장해서 이제 남들 다 하고 있는 오픈마켓까지밖에 못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태된 거죠. 맞아요. 시장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피벗이 중요한데 이 피벗이 되려면은 창업주가 경영진이 본인 사업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열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내 본업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럼 내가 본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거를 추가할 건가? HIS처럼 아니면은 내 사업 비즈니스의 핵심 기술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사업 방향을 바꿀 것인가? 유튜브처럼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니면 아예 때려치고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넘어갈 것인가? 쿠팡이거든요. 이게 돼야 된다. 진짜 유튜브 저는 사실 이 뭐 HIS는 몰랐던 기업인데 네.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누군지 정말 상 주고 싶고 네. 유튜브도 그렇고 사실 쿠팡도 저는 애초에 TMF랑 다른 시작으로 아예 처음에 오픈마켓으로 출발했는 줄 알았는데 시작은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예, 뭐 식당 공동 구매. 약간 쿠폰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또 궁금한 점은 이렇게 피봇하기 전에 네. 투자자들이 만약에 있었으면은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너네 그거 하기로 했는데 왜 바꾸냐. 이러면서 좀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재미없는 얘기 잠깐 드려야 되면은 저희가 이제 투자할 때 계약서를 쓰는데 네. 저희가 저번에 아주 촘촘하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투자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쿠팡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자인 소프트뱅크가 적극적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데
물심양면 지원을 했죠. 투자자도 잘 만나야 그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덕분에 사실 사업 구조를 투자를 안 받고 싶어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내 본업에 오히려 투자로 인해서 도움이 안 되고 감나라 배나라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감나라 배나라도 안 하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투자를 좀 꺼려하시는 그런 회사들도 그쵸. 있고요. 이제 반대로 투자를 받아도 잘 됐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네. 상장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상장하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상장 안 하거나 상장했어도 다시 상장 폐지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상장 폐지, 그쵸. 다 공개매수해서. 상장하면은 공시 의무가 생기고요. 이제 IR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불특정 다수의 어마어마한 주주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근데 비상장사로 남아있으면은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로 위약금을 주고서 투자자를 내보내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신 적도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쪽은 위약금을 받고 강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콜옵션 행사 근데 위약금 되게 세겠네요, 그러면?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저희가 계약할 때 요즘에 뭐 신한캐피탈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회사에 저희가 아주 그냥 쿨하게 자 마음껏 쓰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자금을 사용해야 되는 용처도 지정이 되어 있고 통장도 지정을 해놔요 저희가. 그리고 그 통장의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보고를 받고 잘 썼네 못 썼네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결과치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악유가 생길 수 그렇죠. 있어서 저희가 정부에서 이거를 계속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좀 편하게 그렇죠. 피투자 기업,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사람 네. 입장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다. 썩 좋지만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앵커님의 법인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대표님을 연대보증 걸어놔서 법인이 잘 안 되면 개인이 채무를 변상하게 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가지고 회사가 꼭 승승장구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업이 어려워져서 내가 투자를 100억에 했는데 이거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떨어지면은 내가 100억에 한 값어치를 이 떨어진 보전해라. 밸류에 맞춰서 이제 리픽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속된 말로 주식수를 늘려버려서 내가 손해를 안 보게 해요. 이 비율도 지금은 30%를 초과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제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요즘 워낙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뭘까요? 투자자를 내가 다 모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 이제 제가 아까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산업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항상 피가 부족합니다. 피, 혈액. 네, 혈액이 부족해요. 네, 피가 부족해요. 네, 혈액이 부족한데 인공혈소판을 개발하고 있어요. 인공혈소판. 네, 이미 이론적인 부분은 있고 그것도 막 1상, 2상, 3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죠. 랩실 단계 수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유의미하게 거뒀고 이제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일본이 제일 좀 앞서 있었고요. 미국, 유럽도 하고 있는데 이제 임상했고 이제 양산 싸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이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 네, 특정 회사에? 우리나라에 걔밖에 없어요. 아. 네. 이런 회사는 사실 이미 충분히 연구되어 있는 분야에 정부의 넉넉한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데가 이제 사실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면 폭발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양산 설비만 갖추면 수요처가 명확하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공혈소판이 1상, 2상, 3상처럼 그런 테스트를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개발학과 이거는 바로 돈이 되지 장점이- 않는다고 하는데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요? 바이오 쉽게 표현해서 이제 항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도 물려 있는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 주식으로요? 예 슬픈 얘기인데 또 오래됐어요. 근데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앞으로. 왜?
임상 결과가 나와서 3상까지 뽑아낸다. 뭐 회사의 욕심일 수도 있고 투자자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 10년 봐야 돼요. 뭐 짧게야 10년이죠. 10년 이상.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또 좀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는 임상 2주면 끝날걸요. 3상까지요? 아니 일단 1상 끝내는데 1상 보통 디자인 해가지고 아니 1상은 그렇다 쳐도 이게 3상 단계가 막 얘는 혈액이잖아요. 네. 약처럼 이렇게 먹어서 효능을 이제 장기간 동안에 파악하지 않아요. 그럼요. 혈액을 주입하고 부작용이 있나 없나 보면 돼요. 근데 그 부작용이 단기간에만 볼 게 아니라 이 트랙을 쭉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혈액은 잘못 주입하면은 바로 반응이 있어요? 바로 쇼크 오죠. 아. 네. 뭐 2, 3주 있다 쇼크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뭐 혈액형이 잘못 들어가면 당연히 그런 거고 혈소판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빠르게 결과가 나온다.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거 저도 이거는 저희 심사역이 이제 이쪽 분야 담당자니까 네, 맞아요. 그분이 사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절차가 빠르다. 그리고 이거는 바이오지만 제품이에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패켓 혈소판 A형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판매를 하는 거네요. 근데 또 좋은 건 뭐냐? 이거는 전략 비축물자다. 지금 수입해 오거든요. 수입까지. 피 수입하고 그게 없었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피를 저 수입하고 혼혈 있어요. 많이 하지 않아요? 제가 안 해가지고. 제가 안 하세요 하는데 대표님.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수입에 의존할 수 없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수입을 해요? 헌혈을 해서 수출을 한다. 음. 그럼 이제 대충 이제 조금 어렵다. 네, 내 피까지 뽑아서 그렇죠, 수출하는. 그럼 뭐 그렇죠. 동남아나 저쪽 지역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는 그렇게 거예요? 알고 있어요. 저는 피 수입한다라는 네. 얘기를 또 처음 들었어요. 전략 비축물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요거는 개발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이미 해주고 계시다. 그리고 어디라고 콕 집어 말할 수 없지만 바이오에서 난다긴다 하는 곳은 이미 다 들어갔다. 그 회사에 투자를요? 네. 그 대표님도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도 지금 마음속으로 난리죠. 근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지? 그쪽에서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할 수 있을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회사니까 한번 하자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뭐 반반. 네. 그러면은 특정 기업 얘기를 안 하기에는 되니까. 좀 어려우니까 네. 저희가 관련한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우리 그 연구원님 계시잖아요. 근데 박스를 쓰면 뭐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얼굴에 박스를 쓰는 거. 아니 뭐 상대편에 있어도 돼요. 네. 저쪽 옆에 있어도 돼요. 네. 그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저희 심사역 두 분은 되게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저희 그 바이오 관련돼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한 분은 미국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아주 본인 말로는 나 같은 인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우주항공 스페셜리스트거든요. 토요타 근무했었고 나사도 파견 갔다 왔었고 해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제 실질적인 산업 얘기해 주시면 네. 조금 더 재미있을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봤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특정 뭐 유망 산업이나 그 관련한 산업 내에서도 뭐 지금 뭐 비만 치료제가 작년에 핫했다면 뭐 올해는 뭐가 핫할 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피 얘기, 혈액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다음 인터뷰를 통해서 그 시장 관련한 이야기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전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세현 대표와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